안녕하세요, 이코녹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육아에 이 전념하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도대체 영상을 제대로 올릴 시간이 없군요. 여러분, 피곤합니다. 애 셋이 생기니까 정신이 없군요. 이게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확진자가 좀 나온 관계로 해서 그동안에 참 일이 많았었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제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코로나가 파고드니까 이게 어떻게 뭐 할 말이 없네요. 뭐 이 정도 수준 되면은 위드 코로나 돼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제가 코로나 검사 2차 접종 맞고 집으로 가면서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요, 이코녹스 구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인데, 이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코녹스 하체에 대해서 이제 까는 그 채널을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 상태로 계속 두는 것이 과연 괜찮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이코녹스는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하체가요 이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쁘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 올리면 소위 말해서 좀 약간 충격을 먹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차체가 하부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코녹스 뿐만 아니라 트레일블레이저도 그렇고, 그리고 트랙스도 그렇고, 제가 5, 6년간 몰았던 트랙스도 그렇고요, 밑에 언더커버가 없습니다. 그냥 다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언더커버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죠. 보통 보면은 뭐 쉐보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언 도금 처리가 돼 있어서 부식이 강하기 때문에 뭐 보통 언더코팅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언더커버를 보통 아예 장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매 일반입니다. 제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언더커버에 이 불이 붙는 화재 사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북미의 겨울은 우리나라의 겨울보다 상당히 혹독합니다. 우리나라 겨울철에 눈 오면 뭐 몇 센치 단위로 온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누님의 사는 몬테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요, 여기는 눈이 매대당 옵니다. 매다. 이 센치라는 개념을 거의 적용하지 않는 그 정도의 강설량이 상당히 많죠. 강설이 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은 이 염화칼슘 양도 엄청나게 뿌리죠. 그리고 주변에 눈을 치운다고 해도 거기에 머금은 염화칼슘의 염분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차체 하부 관리는 보통 보면은 하부 세차를 해주는 것이 미국 자동차의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언더커버를 장착하지 않죠. 귀찮으니까. 왜? 하부에 언더커버가 끼어 있으면은 하부 세차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과거 옛날에 여러분들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1970년대나 80년대 미국의 소비자 단체와 제조 브랜드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체 부식에 관한 이슈로 법적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왜 보면은, 하부 세차를 하려면은 언더커버를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부 세차를 하려면 언더커버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가 상당히 귀찮죠, 여러분. 그리고 하부를 또 보려면은, 보면은 하부가 어떤 영향이나 보려면은 언더커버를 일일이 떼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귀찮은 거죠, 여러분. 미국 문화는 귀찮은 거를 싫어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영국식 영어하고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영국식 영어 같은 경우는 정자 그 자체로 쓰려는 그런 패턴이 있는 반면에, 미국의 영어 스타일은 무조건 자르는 그런 영어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함축하고 짧게 쓰려고 하는 그러한 영어의 패턴을 쓰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미국 자동차의 영향이 있죠. 차라리 언더커버를 떼내서 하부 관리해라, 이러한 문화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저한테. 미국차 거리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 미국 차를 미국 차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이 이코녹스가 미국 차를 미국 차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미국 차 거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미국 자동차 문화 얘기하는데 미국 자동차 문화 얘기하는데 왜 미국 자동차 문화를 얘기하냐? 아니 이 이코녹스가 미국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이코녹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자동차 문화가 자연스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으니 만든 사람들의 그 문화가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으니 이런 차에도 이러한 영향이 있다 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뭐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3,000%로 빠졌는데 어쨌든 언더커버가 없는 것이 가장 그 치명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언더커버는 일단 가치를 떠올리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 눈에는 상당히 깔끔하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깔끔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아까 언더커버 화재 사건 같은 거를 얘기했는데 보면은 우리나라 1998년 97년에도 언더커버에서 불이 붙은 건 아니지만 엔진 커버에서 불이 붙은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 그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 문제가 된 그 엔진 커버를 뛰어다니러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들도 20여 년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P 모델의 1톤 트럭을 몰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현장에서 그 엔진 커버를 떼고 그렇게 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보면은 하부에서 좀 열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언더커버가 불이 붙진 않겠죠. 왜냐면은 엔진 커버처럼 열나는 부분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재난 안전 문자가 와서 영상이 잠시 끊겼습니다. 참고로 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 고집이 구입 안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그 재난 안전 문자가 오면 이렇게 끊깁니다. 어쨌든 이 언더커버 같은 경우에는 그 언더커버를 장착한다 할지라도 그 밑에서 올라오는 모든 이물질을 언더커버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고, 장시간 동안 언더커버를 밑에 장착할 경우에 안에 들어온 차체 하부에 들어온 이물질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언더커버를 떼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차피 귀찮은 거 반해서 귀찮은 거를 싫어하는 문화니까 바로 하부 세차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언더커버를 장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서는 이 이코녹스가 이 언더커버 없는 거에서 1차적으로 까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댓글을 올리셨어요. 이 댓글을 한번 보시죠. 이 공기역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언더커버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이 언더커버는 물론 관리 측면에서는 언더커버 없는 게 더 편하긴 하겠지만 주행 연비상 그리고 공기 역학적으로는 이 언더커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왜냐하면은 언더커버가 없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 차체 하부에 이렇게 수많은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굴곡이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차체 하부에서 어떤 저항이 생기겠죠. 저항이 생기게 되다 보면은 차의 주행 성능, 연비 측면에서는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빤빤한 언더커버를 차체 하부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차체 밑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공기의 풍속과 풍량을 적절히 분산을 시켜주고, 그리고 차체 후반부에서 차체 뒤쪽에서 발생하는 저압부 영역의 압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한 역할을 해서 차량의 주행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언더커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차체 하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것이 답이다라는 것이죠. 일일이 차체 하부를 청소하기 위해서 언더커버를 뗀다는 것도 상당히 그런 불편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쉐보레는 이런 언더커버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두 번째로 깐 게 뭡니까? 이 허접한 방열이죠. 허접한 방열. 이 허접한 방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보게 되면은 현기차에 비해서 이 방열 패드를 붙여놓은 것이 상당히 그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미국 뭐 유튜브 채널에 이 댓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어떤 댓글을 올렸었냐면은 한국에서는 이 쉐보레 차가 이 방열 상태가, 이 방열 패드 붙인 양이 너무너무 작다. 그래서 방열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답을 보냈어요. 뭐냐면은 열이 과하게 발생하는 그 부분의 방열만 하게 됐지, 굳이 그 이상의 방열을 하게 되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차가 주행을 하게 되면은 밑으로 공기가 흐르면서 차체의 하부에 열을 식혀주는 그런 것이 방열이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보면은 차체에서 그 차 기기에서 발생하는 그 과열되는 그런 부분에만 방열을 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그런 식입니다. 역시 미국 문화죠. 미국 차니까 미국 문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허접한 마감이죠. 이 소위 말해서 이 실링 처리죠.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차체가 그 이음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실리콘 처리 같은 것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쁘게 그 소위 말해서 이 샤시에 대해서 이제 샤시를 시공할 때 아주 빤빤하게 이쁘게 이렇게 실링 처리를 했지만은, 이 얘네들은 보면은 그냥 되는 대로 바른 겁니다. 되는 대로 바르면 그냥 훅훅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성의가 없어 보이죠. 상당히 성의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제가 하체를 떠봐서 이것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좀 이쁘지 않은 모양이었지만은 상당히 두껍게는 발랐다라고 이제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러한 처리 문제에 있어서 깔끔한 그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맞지 않는 적응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각종 전자기기들이 그 노출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 측면에서는 언더커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뭐 밴딩 몇 개로 이렇게 이렇게 이 전선을 이렇게 보강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좀 상당히 지금 제 입장에서도, 한국 사람이 제 입장에서도 좀 적응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면은 옛날에 트랙스도 그렇고요, 제가 옛날에 몰았던 스파커도 그렇고요, 하체를 떠오르면 언더커버 일단 없었고 이런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언더커버가 없으면 이것이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보일 때마다 이제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쉐보레 차를 몰아봤지만은 뭐 이런 뭐 마감 때문에 뭐 차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래서 보면은 차체는 그 보면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언더커버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행 성능 면에서는 언더커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차체 부식에 대해서 이제 또 까기 시작을 했죠. 그거 보면은 여러분,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이 이코넉스는요 그 아연 도금 처리를 했죠. 북미의 그 대부분 차들은 아연 도금 처리를 합니다. 아연 도금은 그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큰 도료 방식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북미에서는 눈이 엄청나게 오니까 이 아연 도금으로 처리를 해서 차체의 그 부식에 대한 그 저항성을 상당히 이제 키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코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보면은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그 모 채널에서 이 휠 하우스 안쪽에 있는 요 구멍들 보이시나요? 요 구멍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구멍에 대해서 이제 질책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방청 처리를 안 했다, 허접한 방청 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이 허접한 이 방청 처리, 요 안에다가 고무 패킹이라도 막아놨으면 습기 유입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그 부식이 발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여기에다가 고무 패킹을 막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제가 이제 다른 정비사, 그러니까 샤보레 옹호론자의 그 정비사님께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모 채널에서 여기 고무 패킹을 맞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다가 고무 패킹을 막으면 습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 설령 막았다고 치자. 그러면 일단 습기는 100%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습기는 조금씩이라도 야금야금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안에 습기가 들어오게 되면 습기가 잔존하게 될 것이다. 습기가 잔존하게 되면 보면은 고무 패킹을 막아버리면 이 안에 잔존했던 습기가 바로 배출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이 말씀이세요. 고무 패킹을 장착하지 않은 이유는 차가 주행을 함으로써 그 통기성으로 이 안에 유입된 습기를 드라이 건조시켜 버리는 거죠. 습기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만약에 고무 패킹으로 막았으면 이 안에 이미 들어와서 잔존해 있는 그런 습기는 고무 패킹이 설치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배출되기 힘들다 이거죠. 그러면 오히려 습기가 잔존하는 시간을 장시간 길게 잔존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차체 부식을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측면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것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새슬럼이라서 그런가요? 어쨌든 이러한 그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면은 언더코팅 같은 것도 이제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이코녹스 구입하신 분들은 아연 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에 대해 일단 강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이제 계셔서, 어떤 분들은 아예 언더코팅 같은 걸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노면 소음 차단을 위해서 언더코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더코팅 하면 좋은데요,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언더코팅을 하셔야지, 뭐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언더코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잘못 시공하셨다가는 보면은 또 해악이 더 크죠. 이 해악이 더 크다는 것은 제가 옛날에 올렸던 언더코팅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기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하체가 이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뭐 거의 쉐보레 차가 GM 대우서부터 쉐보레 차 거의 20년 몰아봤지만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뭐 차가 고장 난다거나 그런 일은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댓글을 올려주신 분의 이제 하체를 올려서 한번 영상을 올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확진자와 가까이 있는 상태였고, 물론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검역에서 당국에서 권고하는 그 사항, 가급적이면은 한 달 정도는 좀 이동 경로를 좀 단순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권고를 좀 따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카센터 이런 데 방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의 그러한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위드 코로나가 되면 한 달의 시점이 다 채워지면 한번 그때 가서 진짜 가서 하체를 떠올려서 한번 제가 뭐 전문적인 기술자는 아니지만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하체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좀 시일이 걸리니까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빨리 올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40대 후반의 늦둥이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모든 일상이 망가집니다. 자유가 없어지고 시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